안녕하세요. 법마 TV 대표 노현충입니다. 지난번 법인 설립 영상 핫한 정보였죠. 법인 설립 시간을 정식한 세무사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많은 문의가 들어와 세무사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비즈파트너즈의 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정식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법인 설립을 하면 꼭 준비해야 할 게 정관인데요. 정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관이란 회사 또는 이제 법인의 자체 법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어렵네요. 네. 그래서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주, 네. 임원, 그리고 회사의 공동계약서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무사님, 그럼 정관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법무사님들이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렇죠. 법무사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정관에는 회사 설립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상법에서는 네. 절대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상호, 그리고 사업 목적, 네. 그리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일주의 금액, 네. 그리고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공고 방법, 네. 본점 소재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기인의 성명, 네.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하는데요. 네. 통상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다 보면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되는 정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흔히 표준 정관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보통 정관에는 표준 정관, 상세 정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보통 대부분의 법인 설립 시에는 표준 정관을 갖고 계신데요. 네. 그럼 정관 정비는 어떤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와 주주와 임원 간의 공동계약서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법인의 대표님들이 대부분 주주이자 임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내가 주주와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혜택들이 있다면 그렇죠. 좀 올리고, 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주주와 임원으로서 회사에 부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 낮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공동계약서 같은 거기 때문에 계약 강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표준정관에는 대부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 혜택들을 올리고 그렇죠. 책임과 의무를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을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첫 번째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추후에 무상증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관에 뭐 아무런 근거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근거 없으면 안 되고. 네, 네.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라는 항목들이 좀 그렇죠.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절세 목적이나 출구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죠. 이럴 때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 자기 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있죠. 많죠. 네, 스타트업 기업들은 초창기에는 사실 자금이 네.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네. 주식 매수 선택권 규정을 넣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추후에 인재를 모셔왔을 때 네. 스탁옵션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간혹 보면 이제 회사에서 회수해야 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흔히 네. 차명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네. 주식량도 제한 규정을 넣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내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추후에 받아와야 되는데 네. 이거를 내가 모르게 뭐 팔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생겨서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정관에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주주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좀 쉽게 조금 더 풀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회수해야 될 주식을 딴 사람한테 팔려고 그러면은
대표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허락 안 해주시겠죠, 당연히?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네. 꼭 마련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매수 선택권, 네. 스탁 옵션과 이런 주식량도 제한 규정은 정관에도 규정을 넣어 두셔야 되지만 꼭 등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등기까지. 네, 예.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권리와 관련된 뭐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네. 내가 회사에 부담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좀 낮추기 위한 규정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죠. 예. 네, 대표적인 규정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임무를 게을리해서 네. 누군가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런 책임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이 있고 네.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네. 예, 그 손해액을 이제 일정 부분 한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직전 연도 이제 보수의 6배 또 6배. 한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한도가 없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예. 네, 이런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해두는 게 좀 네, 중요한 꼭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외에 회계 연도 중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주주분들이 뭐 중간 배당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원래 원칙적으로 배당은 결산기에 한 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 연도 중에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꼭 중간 배당 규정을 넣어 두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지급 규정으로는 네. 임원의 보수, 그리고 보수? 예, 상여금, 네.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관에 많이 넣어 두십니다. 네. 예, 특히 임원의 상여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 정관에 있거나 네. 별도로 만들어 두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임원이 받은 상여금은 모두 부인됩니다. 네. 그렇죠. 모르시고 그냥 상여금 받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많죠. 네. 예. 그래서 세무조사를 만약에 이제 받게 된다면 네.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통상? 보통 인건비 아닐까요? 인건비. 네, 맞습니다.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이기 맞죠.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매출원가 제외하고 그거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사관님들이 나오시면은 인건비부터 먼저 보세요. 근데 인건비를 쭉 훑어봤는데 지급 내역을 봤는데 임원인데 상여금을 가져갔다. 그러면 무조건 정관 가져오세요. 또는 임원 상여금과 관련된 지급 규정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릴 겁니다. 이럴 때 미리 만들어둔 규정들이 안 없다라고 돼 한다면 있으면, 네. 전부 이제 부인당하면서 네.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원의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은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하네요. 예. 세무사님, 그 작년부터 그 퇴직금 한도가 3배수에서 2배수로 내려갔는데요. 그럼 퇴직금 규정을 2배수로 해야 되는 걸까요? 요즘 이러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도 물어보시죠. 예. 그런데 네. 꼭 2배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퇴직금 2배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한도인데요. 한도가. 예. 예. 이 2배가 넘어가면 네. 근로소득세가 가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이 가져가고 싶으시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들은 내가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많죠. 근데 이게 2배로 한정을 해 놓으면 네. 그 이상은 받아가실 수 없거나 맞아요. 또는 퇴직금 한도를 2배로 해놨는데 네. 내가 3배를 가져갔다. 네. 그럼 규정이 없는 돈을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법인세법상 인정이 안 됩니다.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세 내시는 건 그냥 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리 이런 한도를 줄여서 2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배로 두셨다가 네. 소득세 부담이 좀 있더라도 좀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한도 내에서 가져가고 싶다. 가져갔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낮추시면 돼요. 그때 가서. 네. 포인트. 대부분이 우리가 혜택들을 올리는 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쵸. 이걸 뭐 낮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리 낮추는 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권리를 미리 제한해 놓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3배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좋죠. 그럼 선생님 혹시 그 외에도 이 정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정관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서면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관을 변경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대표님 유리한 쪽으로 네, 활용하시기 어떻게 위해서 보면? 바꾸시는 건데요. 예. 많은 회사들이 정관은 바꿨는데 네네. 실제 실무상 활용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음. 물론 이제 회사를 설립하실 때는 충분히 뭐 내용을 넣어서 설립하셨다라고 한다면 정관의 내용보다는 그걸 추후에 활용해서 어떻게 법인을 운영할지와 관련된 고민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정관 정비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네요. 이럴 땐 비즈파트너즈의 전문가와 진행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 준비할 거고요. 범마TV에서는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카카오톡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답했던 문제를 도와드리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마TV 노현충 정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